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네,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관련한 잡음은 익히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의장단 선거 직전에 발생한 뇌물 관련 기소 의견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해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검찰의 판단이 늦어지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도 분석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지역민에게 민주시민 교육을 활발히 하고 있는 단체죠. 마산 YMCA 이윤기 사무총장 나오셨고요. 법리적 해석을 도와줄 문희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영상 먼저 잠시 보셨는데요. 변호사님, 도의회 의장단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용어를 잘 몰라도 불미스러운 사건이다라는 느낌은 단번에 받을 수 있었거든요. 정확한 용어 정리 먼저 좀 해주시죠. 우선 그 기소 의견이라는 표현부터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기소 의견이라는 표현은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보니까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니까 이걸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의견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송치의 의미는 경찰이 그 수사 협력 기관이자 공소유지 기관이 검찰에게 사건을 넘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경찰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니까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니까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혐의가 있으니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더욱더 내용이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핵심을 짚어주시죠. 현재 혐의를 받고 있으신 두 분은 경남도 의회 그 의장과 부의장님 분들이시고요. 예. 이들은 지난해 5월 말 6월 초께 당시 같은 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종아 의원 결혼식에 각각 100만 원이던 축의금을 이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의장과 선출을 위해 당내 경선이 2주 정도 남은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축의금을 받은 이제 장 의원은 이제 그 정상 과정에서 액수가 너무 이제 크니까 바로 네. 이제 선거 직후에 돈을 돌려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은 지난해 7월경에 고발을 접수한 이후에 수사에 착수했고 돈을 건넬 당시 정황을 비춰볼 때 축의금의 대가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기소 의견으로 그 창원검찰청 마산지청에 사건을 11월경에 송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건의 쟁점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이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준 사실은 명확하고요. 다만 이 100만 원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금액으로서 과연 대가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 우선 일단은 경찰은 당내 경선 2주를 남긴 시점에서 100만 원을 고액 축의금을 줬다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고 아마 그게 넘긴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사무총장님, 현재 마산 YMCA에서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민주사회 또 민주시민의 교육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도의회 의장단 기소건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그 의장과 부의장이 이제 선거를 아주 임박한 시기에 이런 그 축의금을 시민의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축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또 그 청탁금지법상에 이 공직자 등은 직무 여부나 뭐 또 이제 명목에 관계없이 1년에 100만 원 이상 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딱 공교롭게도 100만 원을 줬다는 것부터가 이미 이런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1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낸 거 아닌가 하는 이게 이제 한도 금액에 딱 맞춰서 냈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이다 하는 이런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공직자로서 사실 오해받을 짓을 안 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 이제 도민들이 가지는 상식인데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납득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도민들도 경찰의 수사 결론하고 똑같은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이 아직 검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주제의 또 다른 핵심이거든요. 네. 보통 이런 사안의 경우 검찰 처분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예, 통상적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보통 3개월 안에 처리가 됩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따지면요. 즉 3개월 내에 법원에 기소를 하든 아니면 불기소 결정을 하든 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것이고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는 6개월이 넘어가는 것도 종종 있습니다. 대검찰청 예규에도 검사는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경우에는 1년 이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요. 즉 최초 고소나 고발 시점부터 1년 이내만 처리하라는 걸 지침일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대로라면은 경찰에 고발된 게 작년 7월경이니까 올해 7월까지만 처리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번 사안이 이례적으로 좀 오래 걸린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꼭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우선 어떻게 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이 사건 사실관계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순 축의금으로 100만 원 준 거는 명확한 사실관계니까. 예. 문제는 그 고액 축의금을 법률상 뇌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게 사실은 이제 중요한 쟁점이고요. 사실 고액 축의금을 일률적으로 뇌물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즉 1차적 사실관계는 간단하지만 준 사람 받은 사람과 어떤 신부자의 관계, 축의금을 전달한 시점, 그 직무 관련성, 100만 원이라는 금액의 적절성 여러 가지를 다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유사 케이스도 이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 케이스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분석할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건 일반인 분들이 모를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만약에 검사 인사이동철에 만약에 접수가 된다면은 사실상 인사이동철에는 예. 약간 좀 일을 아무래도 좀 마무리를 많이 짓고 새 일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게 검찰 송치된 게 11월 경이더라고요. 근데 예. 이제 검찰 인사가 통상 1월 말에 나거든. 다음에 1월 말에 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1월 달은 이전 이제 사건들 처리하는 좀 장기 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건을 손댈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안 돼요. 검사가 이 사건을 접수한 검사 처리하기에는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로 처리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다음 새로운 검사가 이제 해야 되는데 2월에 오게 되면은 또 2월 달에는 인수인계 받은 사건 정리하고 하느라고 좀 바쁘기 때문에 3월이나 돼야 이제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3월부터 지금까지 6월이면 사실 그렇게 시간 3달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다면은 이게 시간이 이렇게 길게 기냐 봤을 때 좀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어떤 지휘부가 어떤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특정 사건은 좀 빨리빨리 처리해라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또 그런 어떤 그 멘트가 오히려 이제 정치 사건에 대해서 약간 예. 일종의 어떤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런 내부적인 사정을 알게 되면은 또 이해가 가능한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단 이런 기소 의견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달갑지는 않습니다.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이 좀 궁금한데요. 사무총장님께서 좀 대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예, 우선 이제 이번 지방선거로 사실 그 민주당이 처음으로 이제 경남도의회에서는 다수당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다수당이 내부 문제로부터 비롯되어서 이런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고 볼상사나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사실 이제 당시에도 문제 제기는 있었습니다. 그 다수당인 그 민주당이 이제 또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정당이 다수당이었긴 했는데 다수당이 당론으로 의장 후보나 부의장 후보를 미리 선출해서 공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문제 제기는 시민사회에서는 쭉 있어 왔습니다. 책임 정당으로서 다수당이 내부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하는 이런 주장도 있었지만 예. 또 이제 도의회 의장이 민주당을 대표하는 거냐 오히려 도의회 의장은 그 경상남도 의회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이제 직책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공개 검증이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후보 의장 선출이 돼야 한다 하는 이런 주장도 그 당시에도 있었거든요. 예. 실제 저희 지역 사례는 아니기는 합니다만은 의장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 지방자치 30년 역사 동안에 꾸준히 있어 왔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실제 여수시 의회에서 선출 과정을 아예 조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수시도 그 당시에 같은 논란이 벌어졌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는 조례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되려고 하면은 선거 3일 전까지 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 등록을 하도록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후보로 등록된 의원은 선거 당일날 본회의장에서 정견 발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과정이 또 그 청내 방송이나 회의록 또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민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언론이나 여론을 통해서 사실 이제 도의회 의장이나 부의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이제 경상남도 의회가 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그 교황 선출식 선거라고 하는 이런 깜깜이 선거 방식 혹은 이제 언론 보도도 다 하마평이라고 이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방식의 그 선거 제도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검찰 측이 이제 신속히 법률 검토를 마무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의 본질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의회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의원 결혼식 축의금으로 100만 원을 건넸다.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이게 청탁금지법이 정착되면서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공직자들은 축의금이나 조의금 같은 걸 낼 때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식 축의금을 잘못 받았다가 1,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담하는 그런 일들도 생겼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도 이미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직자 당사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여기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정을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현직 도의원들이 동료 의원 결혼식에 충분히 논란이 될 만한 금액을 이제 축의금으로 낸 것은 사실 뭐 법도 법이지만 도덕성이나 이런 자질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축의금이라는 형식을 빌리기는 했지만은 국민들의 법감정이나 상식은 이미 벗어난 일이다. 예. 뭐 경찰 그 조사 결론이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도 사실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면 변호사님 다른 지자체나 의회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그 공무원이 고액의 축의금을 받은 경우에 준 사람 또는 받은 사람 뇌물로 처벌된 사건은 종종 있고요. 뭐 인허가를 담당한 고위 공무원에게 그 자녀 결혼식에 뭐 그 관련 업체나 직원이 이제 그 고액의 축의금을 내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이제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명백히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30만 원 정도 준 경우에도 이제 대가성 인정해가지고 뇌물로 처벌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2008년경에는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의원 30여 명에게 인당 100에 300만 원씩 상당 거액이죠. 그런 도액의 돈 봉투를 뿌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의장 경선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이제 뿌린 거거든요. 그래서 의장으로부터 돈 받은 의원들은 이게 무슨 뭐 결혼식 축의금인 줄 알았다, 뭐 출산 축의금이다, 아내 치료비 보태라는 줄 알았다, 뭐 해명도 가져가기였었는데 그때 거액의 돈을 뿌린 의장은 바로 구속이 되었었고요. 이 사건에서도 축의금 이야기 나오는데 그 사건에서는 이제 결혼식장에서 받은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건처럼 식장에서 100만 원 받아서 그게 뇌물로 이제 어떻게 처벌해달라, 뇌물이 된다 안 된다라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기 때문에 유의미한 이제 케이스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사무총장님께서는 이번 사안의 기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저는 이제 그 경찰에서 이미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부터가 이제 충분히 이제 뭐 기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청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상에 있는 100만 원을 맞춘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이게 의도성이 있는 게 아닌가, 좀 치밀하게 계산하고 이 금액을 결정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의장과 부의장이 금액을 똑같이 맞췄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가 포함됐기 때문에 이제 공교롭게도 같은 게 아닌가. 그리고 뭐 나중에 이 선거 결과를 봐도 똑같은 표를 득표해서 당선되었다 하는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인과관계를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뭐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기소 가능성이 높냐 안 높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실 이제 신속하게 결정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이 사실 이제 벌써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 여부에 따라서 이제 의원직이 어떻게 되느냐, 혹은 다음 선거에 이분들이 출마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좀 최대한 빨리 결론 날수록 좋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계속 기소 여부가 늦어지면 검찰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영향을 준다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그렇게 간단한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결정에 따라서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사회적으로 파급효를 좀 미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사건은 어떻게 보면 이게 검찰 입장에서는 득보다는 실이 많은 케이스고요. 뭐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같은 사법시험 동기나 뭐 선후배들 검사님들 많이 아는데 그분들 뭐 사석에서 얘기 들어보면은 가장 심적으로 부담된 사건 정치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검찰의 내부 프로세스나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는 것일 뿐이지 대부분 시민들은 알기도 어렵고 알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검찰도 이러한 여론이나 또 외부의 시선을 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고, 뭐 우리는 우직하게 일만 하니까 나머지 알아서 해주겠지, 뭐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수사기관이자 공소유지 기관이기 때문에 외부의 모든 걸 공개할 수 없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리고 공직사회도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그 처벌의 신뢰성이 담보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도 이러한 점 적극적으로 좀 고려해가지고요 일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사무총장님, 예. 만약에 이번 결과가 기소 쪽으로 간다면 도의회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도민들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뭐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사실 도의회는 또다시 한번 후폭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기소가 될 경우에는 또다시 의장단에 대한 불신임 논란이 불거지게 될 가능성이 뭐 굉장히 크다고 보고요. 예. 또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기 때문에 생기는 새로운 논란도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공천에 대한 이제 논란이 또 벌어지게 될 거고요. 예. 또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이분들이 출마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것도 이제 도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심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뭐 어떻게 결론 나도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직까지 정확한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번 잡음이 경남도 의회에도 경종을 좀 울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무총장님, 그럼 이번 논란이 도의회에 어떤 의미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아까 이제 여수시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게 이제 뭐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지방자치 3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참여 제도 개선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뉴스 검색을 해보시면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그 일반 공직선거는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또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도 이 후보자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 검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장단 선거는 사실 그들만의 리그로 지금 치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뭐 선수나 아니면 나이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선출 기준이 될 때도 있고 정책이나 비전을 놓고 토론하는 모습은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민들에게 의장단 선거 투표권은 없지만 의장단 선거 과정이 지금보다 훨씬 공개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여수시 의회의 사례가 굉장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생각되고 뭐 여수처럼 법제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이번 논란이 도의회에 어떤 의미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의장단 선거라는 게 거의 이제 공개 과정이 없이 그들만의 일거라는 말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 기본적으로 선거나 그런 거는 모든 게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돼야만 그 모든 또 과정을 알아야만 일반 국민들의 어떤 신뢰성이 담보되거든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이라는 그 배심원 제도를 도입한 이유도 법원에서 재판을 이제 자기들끼리만 한다라고 국민들이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직접 와서 봐라. 일반 시민들 참여해가지고 같이 결정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사법 신뢰도가 사법 참여 민주적 참여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어찌됐든 간에 그 과정은 모든 사람이 알아야만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결과를 모든 사람도 신뢰할 수 있고 또 따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법제화를 하든지 아니면 공론화를 통하든지 간에 의장단 선거도 앞으로는 조금 이제 투명하게 했으면 하는 게 이번 어떤 사건의 가장 또 시사점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의장단 선출 전후로 있었던 잡음이 후반기 출범 6개월이 지나도록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의를 반영한 의장단으로 지금에라도 거듭나기 위해서는 검찰의 빠른 판단과 이에 상응하는 의장단의 대응이 있어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말씀 나눠주신 이윤기 마산 YMCA 사무총장, 문희란 변호사 감사드리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준비된 자여 세상을 다 가져라. 준비요? 세상에 준비가 다 된 사람이 어딨어. 아니 그니까요. 그 준비를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게요. 준비를 어떻게 다 해요? 그러니까 재난배상 책임보험이 있는 거예요.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재난사고가 났을 때 타인의 신체나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에요. 준비가 덜 된 분들 주목! 이제 재난배상 책임보험만 있으면 든든하겠죠?
텔레비전.